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웹에서 알아두어야 될 기본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웹 개발이다 그러면은 작은 웹사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큰 규모의 사이트까지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음 웹이 등장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의 웹사이트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마치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웹 앱이라고도 보통 부르죠. 그리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기기들이 PC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스마트 가전제품, 자동차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웹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아졌고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웹사이트 형태도 많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는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이트도 있고요. 예매 사이트라든지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웹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웹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차가 도착하고 떠나는 역을 말하는 건데요. 인터넷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웹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쇼핑몰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웹이 항상 기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주문하고요. 그 주문한 정보가 인터넷에 있는 서버로 전달이 되면 관리자가 그 정보를 확인을 해서 상품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품이 어디까지 도착해 있는지, 언제쯤 도착할 것인지도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송 기사님들도 물건을 배송해 주고 나서 이렇게 배송했습니다라고 사진 찍어서 서버에 올려주면 또 그 주문한 사람이나 관리자가 그걸 확인할 수 있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웹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오프라인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옮아가는 거죠. 옮겨지는 거예요. 정보만이 아니라 서비스까지도 다 웹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서버에다가 넣어주거나 또는 서버에 있는 정보를 꺼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든지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웹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웹을 사용을 할 때는 모바일로 들어가도 되고 PC로 들어가도 되고 태블릿으로 접속해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기기에서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을 만들기 위해서 표준이 필요한데 그 표준이 되는 언어가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언어들이죠. 그 중에서도 자바스크립트는 실제 웹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언어예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기본으로 해서 리액트나 뷰, 앵귤러, 노드.js 등등등등 여러 파생된 프레임워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일단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다면 프론트엔드 쪽을 하시겠다면 리액트나 뷰, 앵귤러 이런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시면 되고 노드.js를 공부하셔서 백엔드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전 세계 컴퓨터를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럼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두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고 싶어요.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 사이에
케이블로 연결을 해줬어요. 이 케이블을 보통 랜이라고 보통 불렀었고요. 이 두 대의 컴퓨터에서 한 10개 정도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A와 B를 연결하고 A와 C, A와 D 각각의 컴퓨터들을 아주 많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10개만 돼도 이렇게 복잡한데 전 세계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라우터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자, A라는 컴퓨터에서 H라는 컴퓨터의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케이블로 연결됐을 때는 간단하게 찾아가면 되거든요. 찾아가기는 쉬운 대신에 구축하기가 참 어려운 형태입니다. 근데 라우터라는 게 중간에 생기면 이 라우터가 중개인 역할을 해줘요. 라우터와의 연결만 있으면 됩니다. 훨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이 라우터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여러 개 연결된 것을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의 중간에 또 다른 역할을 해주는 라우터가 있겠죠. 네트워크의 속도가 느리다면 이 라우터가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네트워크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라우터를 거치고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그렇게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학생이 미국에 있는 나사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학생이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똑딱똑딱똑딱 해서 나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럼 그 나사 웹사이트는 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미국에 있는 컴퓨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인터넷이에요. 이 서버, 그 나사의 사이트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는데 이 서버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PC는 한국에 있어요. 이 지역적인 거리감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인터넷을 중심에 놓고 내가 어떠어떠한 정보가 필요해 라고 요청하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한 정보가 들어 있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해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서버 컴퓨터가 인터넷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 쪽을 개발하는 것을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고요. 서버 쪽 내용을 개발하는 것을 백엔드 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프론트엔드 개발은요, 웹브라우저에 보이는 걸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꾸미는 것도 많고요. 움직이는 것들도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서버 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보면 컴퓨터실, 서버실이라고 하면 기계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그림들을 연상하게 되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백엔드입니다. 뒤쪽에 있어서 실제 눈에 드러나진 않아요. 백엔드에는 뭐 쇼핑몰의 상품 정보라든지 구매자 정보, 배송 정보 이런 형태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그 정보를 꺼내다가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서버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요. 백엔드 개발에서는 자바나 PHP 또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등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알아보고 갈 텐데요. IP 주소와 도메인, DNS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한 주소예요. 내가 나사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보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나사 사이트를 찾아가려면 그 나사 사이트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IP 주소예요. IP 주소는 4자리 또는 6자리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그 숫자로 된 IP 주소를 기억하고 입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뭐 한두 개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이트를 오가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숫자 대신에 뭐 google.com, naver.com처럼 도메인을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google.com이라고 웹브라우저 창에 입력을 하면 DNS 서버라는 것을 거쳐서 IP 주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서버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 IP 주소를 알 필요 없이 도메인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게 도메인 네임 서버, 즉 DNS 서버입니다. IP 주소와 도메인과 DNS 서버라는 것은 웹 개발할 때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용어가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PC나 태블릿, 스마트 기기 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다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지 약속해 놓은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중에서 HTTP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HTTPS라고 Security, 보안이 추가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처음 웹이 등장했을 때는 HTTP 프로토콜을 썼었는데요. 지금 웹에서는 로그인을 하고 구매 정보를 입력하고 내 주소도 넣어야 되고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HTTP에 보안 기능, 암호화를 추가한 것을 HTTPS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요. 여기 google.com 같은 경우에 이 도메인 이름만 보이지만 실제로 이 주소를 복사해 보면 https 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프로토콜을 나타낸 거예요. 사이트가 https라는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주소 왼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HTTPS가 아니라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요. 주의요함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암호화가 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주의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접근성인데요. 웹 개발을 할 때 웹 접근성은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제 책에서도 웹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씩 다루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꽤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이 웹을 개발을 할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된다라는 게 웹 접근성의 개념입니다. 이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웹 접근성 연구소라는 사이트였는데 바뀌었어요. 무인정보 단말기 UI 플랫폼이라고 바뀌면서 정보 접근성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던 것들은 웹을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이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주변에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는데도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정보 접근성 개념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책에 참고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무인 정보 단말기 UI 플랫폼은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널리라는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 접근성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지침에 들어가면 웹 접근성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웹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바로 웹 개발 시작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